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나름대로 충실히 해왔는데 네. 아마 구속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도 좀 많이 당한 것 같아서 네. 다시 재청구를 해야 되나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지금 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재청구를 하려면은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증거 말고 다른 증거를 좀 보강을 해서 네. 재청구할지 여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어제 많은 언론들이 그 추측, 배경, 분석 기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백 팀장님.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보강 증거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한 차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지은 씨 관련 지금 사건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가지고는 안희정 전 지사의 뭔가 구속수사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더연의 그 네. 그 여성분이 고소를 지금 한 상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의 사안으로 봐서는 연구원이 그 분의 진술 등을 네. 복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네. 다시 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상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동의를 했느냐. 그리고 네. 업무상 이력에 의한 성인으로서 과연 네. 내가 이런 어떤 업무상 이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네. 거절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반응 정도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장 그 청구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 한 차례 영장 심사 때 안희정 전 지사가 불출석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더라도 그냥 서류 심사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날짜를 다시 잡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뭔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안 전 지사가 불출석했을 때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근데 법원이 서면 심사만 하지 않고 안 전 지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여기서 불구속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구속을 구속을 만약에 했으면은 서면 심사로만 해서 그냥 구속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불렀다는 것은 이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지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안 지사가 아마 출석을 해가지고 설명했겠죠. 그때 이제 아마 법원 판사가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사안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구속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고 네. 중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도망갈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진해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다 증거가 확보가 됐고 네. 그래서 아마 영장 dom단 판사가 불구속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일단은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고요. 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청구를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굳이 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백gin용 팀장님 설명 과정에서 그 검찰 측이 더연의 그 연구소 직원 이 사안까지 같이 추가할 것이다 뜬 것은 아직 검찰이 입장을 분명히 정하진 않았다는 점, 검토 중이라는 사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 김지은 씨 측을 도와주는, 김지은 씨 본인도 마찬가지고 김지은 씨를 도와주는 측에서 보면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피의자의 방어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피해자의 안전권 권리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나 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그 직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 단체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어제 바로 유감의 뜻을 발표했죠. 그래서 네. 피의자의 방어권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안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아. 계속해서 이제 유죄를 다퉈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뭐 안희정 전 지사의 지지자들에게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뭐 SNS의 협박이라던가 가족들에 대한 협박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허위 사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해자의 안전권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홍순민 아나운서. 네.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 때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묘사했던 그 서술했던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과거 그 김지은 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는 왕 같은 존재였다. 아. 안 전 지사로부터 내 의사를 달지 말아라. 네. 내 생각을 달지 말아라. 네.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왜 그렇다면 영장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이 안 보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인철 변호사님, 조금 전에 그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해드린 김지은 씨 언론 인터뷰, 안 전 지사가 왕 같은 존재다. 내 의사를 달지 말아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빠져 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이 인터뷰 내용이 어떤 증거가 있었으면 넣었을 겁니다. 근데 아. 증거가 없고 단순한 진술이기 때문에 아마 안 넣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그런 표현 같은데요. 왕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의 왕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궁녀한테 뭐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궁녀는 저항할 수 있었을까? 저항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과연 안희정 전 지사가 정말 조선시대 왕 같은 존재였을까? 그거는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지사직을 자세히 모르니까. 근데 정말로 그때처럼 이렇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의 말이 맞겠죠. 하지만 네. 현대 21세기에 과연 저항을 못했을까? 그다음 과연 폭행 여부가 있었을까는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인터뷰 내용대로 맞다면 그런 엄청난 위사가 있었다면은 명시적인 폭행의 엇박이 없었어도 당연히 유죄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네.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앞서 설명해 주신 재판부가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영장 기각 사유는 안 들어간다는 표현인데 이게 이례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바로 이인철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의 주장,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법부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영장 이 심사를 마치고 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 나오는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향후 재판 예. 준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인들이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신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물론 안희정 전 지사와 뭐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 패널 분들도 직접 평소에 생활을 해보지 않고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말투가 어떤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박상희 소장님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나왔을 때 마지막에 했던 그 말투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인 것은 맞다. 왜냐면 나올 때 표정이라던가 한숨을 쉬는 것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참담한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고통스러움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말의 내용은 조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잘못했음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가 참 맞는 말이면서도 이렇게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큰 실수를 한 번 했다. 한 번만 용서해 줘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성폭행범이라던가 성추행범이라면 어떻게 감히 마치 무슨 뭐 아들이나 사위나 이런 어떤 가족 같은 관계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에게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이 큰 실수를 했지만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좀 충분하고요. 네. 피해자에게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끝까지 이것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백 팀장님, 네. 물론 안전지사가 그걸 의도했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말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전지사에 대해서 이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는 이유가 물론 이것도 언론의 또 의무이자 또 책무라는 점에서 또 이거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안전지사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기사를 통해 조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도 찔끔찔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리면서 자신이 오히려 더 이 괴로워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부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경기도 모 지역의 컨테이너에 네. 이제 기거를 하면서 네. 사실은 밥을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밖에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에 이제 호소를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물론 네. 이것은 측근들의 그 전언도 있고 네. 또 기자분들의 취재도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잘못을 약간은 그래도 동정을 얻고자 하는 부분. 네. 또 나는 어떤 면에서는 보면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네. 이런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항변 비슷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언들이나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많은 여성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숙하지 못하고 네. 있구나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정서적인 감성적인 부분에 이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저는 분석을 합니다. 저 작전이 어느 정도는 좀 통한 것 같은 게 네. 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다 욕을 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안지사는 나쁘다, 유죄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나뉘더라고요. 반반. 유죄다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약간 동정론도 있는 얘기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했더니 안전지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것도 다 연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출두할 때는 뭐 죄송하다고 사과하다고 하면서 법정에서는 자기 혐의를 부인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었는데 나쁜 사람인데 나쁜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나쁜 사람과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성범죄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쁜 사람이라는 거 다 인정을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폭행 협박을 한 그런 강간범인가 이런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한 건가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 소장님. 네. 사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 사안이 처음 김지은 씨의 인터뷰, JTBC와의 인터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줄곧 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 이 사안이 애초부터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본인은 혹시 알고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뭐 일반인들도 다 일반 성폭행의 문제와 업무에 의한 위력은 굉장히 좀 틀리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이 여성을 싫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여성을 강력하게 제압한 것이 아니고 네. 보이지 않는 권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이 노를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좀 모호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남녀관계는 정말로 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것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확실한 목격자가 있지 않은 한은 굉장히 여성 입장에서는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안 전 지사는 당연히 이것은 합의에 의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나를 남성으로서 어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한 것이지 이것이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사실은 이 순간에도 그 일부 네티즌 댓글에는 김지은 씨 등을 겨냥한 이른바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2차 피해를 당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 팀장님, 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검찰이 애초부터 김지은 씨 사건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기 조금 성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입힌 피해만 가지고 영장 청구한 부분은 성급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왜 나오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연의 연구원인 모 씨, 그 여성분의 또 그 몇 차례 성폭행이나 어떤 이력에 의한 성적인 간음이나 추행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네. 상습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영장이 기각될 소지가 없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왜 유독 김지은 씨의 사안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을까 하는 어떤 퀘스천 마크,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습성, 그러니까 두 여성에 대한 업무상 이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부분을 더했고, 그다음에 상습성을 그 적시를 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고 하면 과연 그 판사님이 기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이 부분 검찰이요. 영장을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검찰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나름대로 충실히 해왔는데 네. 아마 구속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검찰도 좀 많이 당한 것 같아서 네. 다시 재청구를 해야 되나,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지금 네. 검토 중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재청구를 하려면은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증거 말고 다른 증거를 좀 보강을 해서 네. 재청구할지 여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어제 많은 언론들이 그 추측, 배경, 분석 기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백 팀장님.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보강 증거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한 차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지은 씨 관련 지금 사건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가지고는 안희정 전 지사의 뭔가 구속수사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더연의 그 네. 그 여성분이 고소를 지금 한 상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의 사안으로 봐서는 연구원인 그 분의 진술 등을 네. 복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네. 다시 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상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동의를 했느냐, 그리고 네. 업무상 이력에 의한 성인으로서 과연 네. 내가 이런 어떤 업무상 이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려고 했을 때 네. 그 거절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반응 정도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장 그 청구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 한 차례 영장 심사 때 안희정 전 지사가 불출석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더라도 그냥 서류 심사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날짜를 다시 잡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뭔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안 전 지사가 불출석했을 때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근데 법원이 서면 심사만 하지 않고 안 전 지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여기서 불구속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 만약에 구속을
구속을 만약에 했으면은 서면 심사로만 해서 그냥 구속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불렀다는 것은 이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있다라는 표현이 안 보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조금 전에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해드린 김지은 씨 언론 인터뷰, 안전지사가 왕 같은 존재다. 내 의사를 달지 말아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빠져 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이 인터뷰 내용이 어떤 증거가 있었으면 넣었을 겁니다. 근데 증거가 없고 단순한 진술이기 때문에 아마 안 넣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그런 표현 같은데요. 왕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의 왕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궁녀한테 뭐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궁녀는 저항할 수 있었을까? 저항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과연 안희정 전 지사가 정말 조선시대 왕 같은 존재였을까? 그거는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지사직을 자세히 모르니까. 근데 정말로 그때처럼 이렇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의 말이 맞겠죠. 하지만 현대 21세기에 과연 저항을 못했을까? 과연 폭행 여부가 있었을까는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인터뷰 내용대로 맞다면 그런 엄청난 위세가 있었다면은 명시적인 폭행력 압박이 없었어도 당연히 유죄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앞서 설명해 주신 재판부가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영장 기각 사유는 안 들어간다는 표현인데 이게 이례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바로 이인철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의 주장,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법부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영장 이 심사를 마치고 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 나오는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향후 재판 준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인들이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물론 안희정 전 지사와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 패널 분들도 직접 평소에 생활을 해보지 않고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말투가 어떤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박상희 소장님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나왔을 때 마지막에 했던 그 말투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인 것은 맞다. 왜냐면 나올 때 표정이라던가 한숨을 쉬는 것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참담한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고통스러움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의 내용은 조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잘못했음에 용서해 주십시오가 참 맞는 말이면서도 이렇게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큰 실수를 한 번 했다. 한 번만 용서해 줘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성폭행범이라던가 성추행범이라면 어떻게 감히 마치 무슨 뭐 아들이나 사위나 이런 어떤 가족 같은 관계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에게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이 큰 실수를 했지만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좀 충분하고요. 피해자에게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끝까지 이것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백 팀장님, 물론 안전지사가 그걸 의도했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말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전지사에 대해서 이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는 이유가 물론 이것도 언론의 또
의무이자 또 책무라는 점에서 또 이거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안전지사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기사를 통해 조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도 찔끔찔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리면서 자신이 오히려 더 이 괴로워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고급지 않은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부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경기도 모 지역의 컨테이너에 네. 이제 기거를 하면서 네. 사실은 밥을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밖에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에 이제 호소를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물론 네. 이것은 측근들의 그 전언도 있고 네. 또 기자분들의 취재도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잘못을 약간은 그래도 동정을 얻고자 하는 부분. 네. 또 나는 어떤 면에서는 보면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네. 이런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항변 비슷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언들이나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많은 여성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숙하지 못하고 네. 있구나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정서적인 감성적인 부분에 이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저는 분석을 합니다. 저 작전이 어느 정도는 좀 통한 것 같은 게 네. 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다 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안지는 사람 나쁘다 유죄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나뉘더라고요. 반반. 유죄다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약간 동정론도 있는 얘기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했더니 안전지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자. 이것도 다 연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출두할 때는 뭐 죄송하다고 사과하다고 하면서 법정에서는 자기 혐의를 부인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었는데 나쁜 사람인데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나쁜 사람과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성범죄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쁜 사람이라는 거 다 인정을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폭행 협박을 한 그런 강간범인가 이런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한 건가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 소장님 네. 사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 사안이 처음 김지은 씨의 인터뷰, JTBC와의 인터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줄곧 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애초부터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본인은 혹시 알고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일반인들도 다 일반 성폭행의 문제와 업무에 의한 위력은 굉장히 좀 틀리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이 여성을 싫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여성을 강력하게 제압한 것이 아니고 네. 보이지 않는 권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이 노를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모호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남녀관계는 정말로 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것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확실한 목격자가 있지 않은 한은 굉장히 여성 입장에서는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지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안지사가 아마 출석을 해가지고 설명했겠죠. 그때 이제 아마 법원 판사가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사안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구속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고 네. 중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도망갈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진해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다 증거가 확보가 됐고 네. 그래서 아마 영장 동단 판사가 불구속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일단은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고요. 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청구를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굳이 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백gin영 팀장님 설명 과정에서 그 검찰 측이 더연의 그 연구소 직원 이 사안까지 같이 추가할 것이다 뜬 것은 아직 검찰이 입장을 분명히 정하진 않았다는 점, 검토 중이라는 사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 김지은 씨 측을 도와주는, 김지은 씨 본인도 마찬가지고, 김지은 씨를 도와주는 측에서 보면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피의자의 방어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피해자의 안전권, 권리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나 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그 직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 단체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인데요. 아. 여기서는 지금 어제 바로 유감의 뜻을 발표했죠. 그래서 네. 피의자의 방어권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안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유죄를 다퉈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뭐 안희정 전 지사의 지지자들에게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뭐 SNS의 협박이라던가 가족들에 대한 협박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허위 사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해자의 안전권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홍순민 아나운서. 네.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 김지은 씨가 언론 인터뷰 때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묘사했던 그 서술했던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과거 그 김지은 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는 왕 같은 존재였다. 아. 안 전 지사로부터 내 의사를 달지 말아라. 네. 내 생각을 달지 말아라. 네.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왜 그렇다면 영장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